현재 한국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소득 갈등, 지역 갈등, 정치적 갈등, 젠더 갈등 등 수많은 갈등들이 있죠. 오늘은 이 중 젠더 갈등이 발생한 시점과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호기심 시작합니다. 젠더 갈등은 정치, 사회, 회사, 학교 등 대부분의 공간에서 발생되어 온 예민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예쁘다, 여성스럽다 등과 같이 특정 성별에게 쓰는 표현들조차 불편해진 요즘이라고 하는데요. 우픈 이야기로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면 변태로 오인받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면 실수로 무마된다라고 하는 등 젠더 갈등의 시발점인 남녀차별은 여기저기 발생되어 왔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 요소 중 지난 10년 동안 남성과 여성 사이 젠더 갈등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증폭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전국 1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202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9.8%는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하죠.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이 응답률은 줄곧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을 오갔는데,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총 14개의 갈등 유형을 조사하였는데 가장 심각성이 크게 증가한 부문은 바로 젠더 갈등입니다. 2013년 29%에 불과했던 남녀 갈등의 심각성 인식률은 이번 조사에서 10년 만에 53.1%로 뛰어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었죠. 10년 전 조사에선 14개 유형 중 젠더 갈등이 가장 갈등 정도가 낮았는데, 현재 수치를 보면 그간 젠더 갈등이 크게 심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젠더 갈등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죠. 젠더 갈등은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던 2016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더니, 미투 운동이 시작된 2018년 그리고 엠번방 사건이 터진 2020년에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를 표현하는 밈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중 대표적으로 집게 손가락이 남성 혐오의 상징이 된 것은 2015년 만들어진 메갈리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메갈리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된 인터넷 커뮤니티로 여성 혐오를 그대로 남성에게 돌려준다는 미러링을 사회 운동 전략으로 삼은 커뮤니티였죠. 즉 본인들은 여성 차별을 받아왔고 남성이 여성을 혐오해왔기에 그것을 그대로 남성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메갈리아라는 명칭은 메르스 갤러리와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소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메르스 갤러리는 2015년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신설된 커뮤니티인데, 당시 홍콩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탈출하다가 연행된 메르스 의심 환자 여성 2명의 뉴스가 보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적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여성을 두고 한국 여성으로 추측해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죠. 이에 반발해 여자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메르스 갤러리를 점령하자는 움직임을 보였고 실제로 점령하게 됩니다. 이갈리아의 딸들은 1977년 노르웨이 출신 작가 게르 브란튼베르그가 출판한 장편소설로 현실의 전형적인 성역화를 완전히 역전시킨 이갈리아라는 가상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여성주의 문학의 고전으로 여겨집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로고에 월계수 2%된 원 안에 남성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손 모양을 넣었고, 이는 남성의 음경이 작다는 남성 혐오적 의미로 사용하는 제스처가 됐으며, 이것이 현재 집게 손가락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최근 국내 모 게임 회사에서 출시한 게임 홍보 영상의 캐릭터가 이 집게 손가락을 하고 있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아 크게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원화가는 자진 퇴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커뮤니티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자면, 워마드는 메갈리아의 한 분파로 급진적 여성주의 성향의 웹사이트이며 여성 우월주의 및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물론 혐오의 시작은 남초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흔히 일베로 불리는 일간베스트 사이트는 2010년에 만들어져 여성 혐오 글들을 비롯해 일베 초성어인 손동작으로 표현해 유포하는 등 혐오 문화를 인터넷 밈으로 확산시킨 시초입니다. 일베 사이트에는 주로 정치 유머 등을 다루고 있으며 2010년경부터 DC 인사이드라는 대형 커뮤니티에서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 사용자들이 갈라져 나와 활동하게 된 것이 그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일베 사이트가 사회적 문제점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이트 강제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하죠. 이처럼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성별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대한민국 남성들이 주장하는 차별은 대표적으로 징병제와 더치페이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주제가 아닌 젠더 갈등이 있기 훨씬 전부터 종종 나오던 주제였죠. 20대 초중반 가장 좋은 시기에 강제 입대를 해야 하는 남성들의 군대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여성징병제를 하고 있는 타국가인 이스라엘,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여성징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여성징병제를 왜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남성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여성들의 주장은 본인들이 자녀를 낳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여자가 남자에게 군대를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가라고 하는 거니 그것을 여자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죠. 하지만 출산은 선택이지 강제성이 없는 것이라 군입대와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기에 이 주장이 반론이 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더치페이의 경우
같은 일을 했을 때 남성이 급여를 더 받는 사회구조가 아닌데 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냐는 것이 남성들의 주장이죠. 군입대의 문제와 더치페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처럼 남성들의 주장은 왜 여성들은 본인들의 권리는 주장하나 의무는 회피하려 하냐는 것이 남성들이 줄곧 해오는 주장입니다. 또한 모회사에서 발생한 사건 중 폭설이 내려 제설 작업을 해야 하는데 남자들만 삽질에 투입되며 여성은 염화칼슘만 뿌린다며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도 있었죠. 심지어 해당 회사에는 4대6 비율로 여성의 인구가 더 많았음에도 남자만 허드렛 일을 시킨다며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말 사이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공무원들이 소집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에게는 귀가하라는 통보를 했다며 엄청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같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데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귀가를 하는 게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여성의 경우 2018년 당시 꽤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데 여성들이 페이스북 코리아 앞에서 여성상의 탈의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상의 남성이 우통을 탈의하는 사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왜 여성이 우통을 탈의하는 사진은 음란물로 간주해 검열 조치가 되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죠.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은 공식 사과를 한 후 해당 사진을 복원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에 강남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해자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추모했으며 남성 가해자의 형량이 낮다는 등의 주장과 함께 이 사건이 여성차별 문제로 번지기까지 합니다. 이는 여성혐오 살인이며 피해자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로는 올림픽에 출전한 모 선수에게 해당 선수가 쇼컷을 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었는데 이 논란은 해당 선수가 과거에 사용한 단어가 남성 혐오 단어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면서 젠더 갈등으로 비화되기까지 하였죠. 온라인 폭력을 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면 되는 사안이 온라인상에서 남녀가 서로를 비난하는 모양새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언론인데 인터넷 매체 두 곳에서 해당 선수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기사를 처음 썼다고 하네요. 해당 매체에서는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누군가 왜 머리를 자르나요? 라고 올린 댓글을 보고 쓴 기사였습니다. 매체에서는 황당한 질문이라면서 댓글을 소개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댓글은 5개월 전에 올라온 댓글이었고 해당 선수가 과거 긴 머리 사진을 올리다가 짧은 머리 사진을 올렸다는 맥락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은 무시한 채 왜 머리를 자르나요? 라는 이 댓글 한 줄만 보도함으로써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한 것이었습니다. 중립 입장을 고수하는 젠더 갈등의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의 의견은 남자와 여자는 태생적으로 다른 동물이라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들의 의견입니다. 남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해야 하는 역할은 따로 있기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으로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마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일삼는 것과 같다고 하죠. 오늘 젠더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젠더 갈등이 사회적으로 깊게 물들면서 젠더 갈등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조차 갈등을 강요하게 되는 슬픈 사회인 것 같네요.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